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값을 넣고 계산을 해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분모는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 뭐 3.1, 3.0에 3.001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결국 이 분모는 결국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예요. 맞죠? 분모는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거다. 자, 그런데 분자는 여기다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얘가 뭐 3.1, 3.01, 3.001 같은 값들을 집어넣는다고 쳤을 때 한없이 3을 향해서 가까이 갈 거니까 요 값도 x에다 3을 집어넣은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거든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요. 직접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2분의 3, 대칭축이 2분의 3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3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의 값과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그 값이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과 그 y값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차식이나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함수도 있죠. 1차 함수, 2차 함수, 또 무슨 함수를 그릴 수 있죠? 그냥 둘까? 자,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려본 적 있죠? 예, 그런 함수들은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 값과 함수값과 일치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뭘로 계산을 한다? 그냥 함수값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하라. 즉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얘는 y는 x니까 y는 x 그려보면 얘 그냥 3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3을 집어넣었을 때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나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나 전부 다 함수값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지겠습니다. 자, 분모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어요. 분자에도 3을 집어넣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모가 0이 되거나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발생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루트 안의 값이 음수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뭐 하면 된다?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얘도 3보다 큰 값인 3.1, 3.01, 3.001, 2.9, 2.99, 2.999 같은 값들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본 결과나 함수값 대입해서 한 결과는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나 엑셀 프로그램 좀 쓴다? 흔들어 보세요. 나 엑셀 뭔지 안다? 엑셀 모른다. 나 엑셀 모른다. 오 마이 갓. 안다. 오 마이 갓. 뭐야? 지금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익명성의 오류라는 거죠. 이거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이 현대 사회의 뭐라고 해야 돼요? 단면이에요. 실제로 아파트에서 길거리에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막 맞아가지고 막 거의 막 초죽음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주변에 아파트에서 막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근데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래서 막 죽어가. 그래서 막 죽어가는데 아무도 119에 연락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익명성의 오류거든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처럼. 네. 뭐 대답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익명성의 오류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알아두세요. 내가 길 가다가 길에서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정신 차려 보라고 하면서 연락을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저기 파란 티셔츠 입은 아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저 파란 옷을 입은 아가씨가 그제서야 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익명성의 오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지? 엑셀 쓸 줄 알아요? 엑셀 못 써요? 엑셀 못 쓴다고? 나 요새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선생님 때부터 이제 막 그 PC방이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PC에 대한 어떤 그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렇죠. 한 1990년생들만 하더라도 PC를 잘 다루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어가지고 기본 그 타자, 키보드, 타자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새 안 그렇더라고. 자네 한타 얼마 치나? 안 재봤어요? 그 영타는 어떻게 쳐요? 거의 못 치죠. 이렇게 치지. 이건 아니야? 그럼 이렇게 쳐요? 영타도? 자, 나 영타 이렇게 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치는데 나 영타 안 보고 이렇게 친다. 그건 아니죠. 에? 나 영타 안 보고 친다. 오. 저기 한타 얼마 칩니까? 예. 긴글 타자 검정으로. 타자 검정 6배. 엄청 잘 치는 거죠. 자, 우리 파란 옷 입은 아가씨 얼마 칩니까? 350. 그래도 여긴 좀 괜찮네. 300이 안 되는 친구들도 꽤 많던데. 진호? 얼마 치? 예? 얼마요? 120. 120. 그 선생님 때는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대학교 올라가서 컴퓨터와 정보생활이라는 필수 교양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컴퓨터와 정보생활을 들으면 시험을 봐요. 한타, 200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대학교 올라갔을 때는 정말 그 한타 60타였거든요. 이렇게 치는 한타 60타였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연습을 해가지고 한타 200타를 한 달 만에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래도 꽤 잘 쳐요. 한 450타에서 500타는 치는 것 같아요. 영타도 한 250타에서 300타 정도 치는 것 같고요. 잘 치셔야 돼요. 잘 쳐야 된다고. 뭘 아니기는. 잘 쳐야 된다니까? 네가 취직하고 먹고 살면 잘 쳐야 돼요. 잘 치세요.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간에.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엑셀. 엑셀. 자, 엑셀에다가 요 값을 집어 넣어 가지고 X 값 설정해 놓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값을 한번 쭉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엑셀은 이 한 칸 내려올 때마다 한 칸 옆에 있던 값을 참조해서 계산을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상대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상대 참조 그 기능을 활용을 해보시면 0.1, 0.01, 0.0 여기 3이니까 3.1, 3.02, 3.001을 점점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이고 그 값이 3을 집어넣었을 때 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한번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놔야겠다. 오늘 할 일. 극한. 값. 노가다 계산. 영상 찍기. 자, 요거 찍어가지고 오늘 올릴 테니까 진짜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그래야 나는
이런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지만 아무 의심 없이 갖다 쓴다면 사실은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 이게 확실하게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써야 나는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한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얘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 문제는 이겁니다. 음수가 되는 경우,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경우. 자,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꼭 선생님이 영상 올려서 보면, 예, 꼭 봐주세요. 알겠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영상 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 영상 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 뭐 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예?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다 대입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리밋 x가 5로 가는데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를 x제곱 마이너스 4를 계산하고 싶다. 자, 지금 문제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자, 5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값을 대입합니다. 5를 대입하면 3이 될 거고요. 값을 대입해보면 25에서 4를 빼는 거예요. 2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항상 여기에는 그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5보다 큰 값인 5.1, 5.01, 5.001, 4.9, 4.99, 4.999 이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대입했을 때의 값과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어떤 그 경험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나는 대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우리의 핵심이에요. 즉,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예 정해져 있는 꼴이 있어요. 정해진 극한이 있어요. 자, 정해진 극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가 무한대로 가요. 어떤 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수는 3으로 가. 근데 두 개를 더하래.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에다 3을 더하는 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무한대에다 3 더하면 뭐라고 하겠니? 무한대라고 하겠죠. 자,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뭐가 되겠니? 왕무한대? 아니, 그냥 무한대. 예.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뭐 3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한대에다가 3으로 나눠봤자 얘도 무한대가 되는 거고요.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얘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극한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해지지 않은 극한을 우리는 정해지지 않은 꼴이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정형. 자, 부정형의 극한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부정형의 극한. 자, 부정형의 극한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예 푸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고,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총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0분의 0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뭐가 되게? 라고 물어봤을 때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특정한 값이 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되게? 플러스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값이 되기도 합니다. 자, 0으로 가는 것분의 0으로 가는 거. 둘 다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0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 있죠?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x분의 1 요거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x분의 1 x에다가 0으로 가까이 가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0.1 집어넣으면 자, x에다가 0.1, 0.01, 0.001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자, 0.1분의 1은 얼마? 10. 0.01분의 1은 100. 0.001분의 1은 1000.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딱 봐도 아, 얘는 한없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고 있구나? 무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는 절대적으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리밋 x가 0으로 갈 때 뭐 이런 것도 해보죠. x제곱 플러스 x분의 3x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자, 둘 다 0으로 가고 있어요. 얘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0이 나오죠. 얘도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쉽게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x가 0으로 갈 때 x로 묶고 x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3x 그러니까 x 곱하기 3이라고 이제 보시고 그리고 나서 x에다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0.1, 0.01, 0.001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건 오른쪽에서 가는 극한이에요. 잘 보세요. 0.1 넣으면 얘는 어차피 약분되죠. 그리고 0.1 넣을 거니까 1.1분의 3이 되겠죠? 1.1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01을 넣으면 0.01, 0.01 넣을 거니까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0.01 넣으면 1.01분의 3이 되거든요. 1.01분의 3이라고 하는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1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1.0001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아까 문제 없을 때는 그냥 넣어서 계산한다고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얘 없다고 생각하고 얘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0을 집어넣은 다음에 1분의 3이니까 얘는 1분의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구나 라고 해서 3으로 수렴해요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지만 막상 가는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3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0으로 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뭐가 될 거고 3x 제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얘가 0으로 가니까 뭐 얘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나온 상황은 아니니까 뭐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0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0분의 0꼴이 0으로 가기도 해요. 3으로 가기도 하고 0으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는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0분의 0 형태도 선생님 이게 0이면 그냥 0 아니에요? 분모가 0이면 0 아니에요? 분모가 0이면 0이 아니에요? 분모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 전체 수는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걸 계산하는 요령을 배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산하는 요령을 배워 나갈 때 0분의 0꼴 계산할 수 있는 이 힌트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x가 0으로 간다. x가 0으로 간다 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을 붙였냐면 x가 절대로 0이 아니면서 0으로 간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0이 아닌 거야.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 두 개를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x가 있고 0으로 가는 놈이 있다면 0으로 가기는 하나 0은 아니잖아요. 자, 0이 아닌 값이 위아래 똑같은 게 굽혀져 있으면 얘는 약분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이런 계산의 방법을 나중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요 계산에 대한 힌트는 요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뭐를 가지고 가면 되느냐? 자, 아까 전에도 했던 건데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100 넣고 1000 넣고 10만 넣고 뭐 1000억 넣고 1000조 넣고 하면 그거분의 1을 하게 되면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죠. x가 무한대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러면 그래프를 타고 뜨그닥 하면 이 y값이 어딜 향해 가고 있냐 말이죠. 0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은 기억을 합시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전부 다 어딜 향해 가냐면 0으로 갑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줄 건데요. 자, 전부 다 이 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리밋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7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나올 수 있도록 저 분수를 적절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수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겠지만 분수가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죠? 파란 티셔츠 아가씨? 파란 티셔츠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하죠? 분수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에?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아니죠.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가는 것이 분모로 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모로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주면 2 더하기 얘는 x분의 4가 될 거고요. 얘는 x제곱분의 5가 되겠죠. 얘는 3이 되겠고요. 얘는 x제곱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느냐? 무한대분의 4, 무한대분의 5, 무한대분의 7,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것분의 7, 무한대분의 7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했어요? 0으로 간다 했고 0으로 간다 했고 0으로 간다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얼마? 2분의 3이라는 정답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뭘 활용해야 돼요? 요걸 활용해야 돼요. 자, 요걸 활용하기 위해서 분수꼴에서는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준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 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리밋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2x 플러스 5분의 4x 마이너스 7 플러스 x분의 3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자,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얘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인 거예요.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한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2 더하기 x분의 5가 되는 거고요. 4 빼기 x분의 7이 되는 거고요. 얘는 x제곱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전부 다 0으로 간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2분의 4만 남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2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기본은 한없이 큰 값을 집어넣어 본다라는 거지만 언제 다 집어넣어 보고 있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을 한번 하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그냥 0으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꾸 복잡하게 나오는 계산들은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몇 번을 해보시냐면 이 페이지에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27번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그 프린트에 23번부터 27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혹시 여기에 2시에 오면 문제되는 사람 있어요? 셔틀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이 2시 25분 너무 애매하잖아요. 딱 2시가 좋지 않아요? 진호, 어떻게 생각해? 2시가 좋아요? 근데 왜 말 안 하고 있었어? 이게 바로 익명성의 오류라는 거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좋다고 얘기하는. 자, 그러면 2시에 그냥 진행할게요. 2시 어때? 2시? 2시? 윤서? 2시 어때요? 뭐야? 홍일? 원래 그 홍일점이 원래 여자 가운데 있는 남자인가요? 아니, 남자 가운데 있는 여자인가? 남자 가운데 있는 여자지만 너는 그냥 대답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홍일점이라고 합시다. 이름이 이홍일이니까. 자, 볼게요, 이거. 자, 원리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당연히 0인데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일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 0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 0이에요? 0이죠. 뭔 소리예요? 0이잖아.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해서 뭐 0이 아니겠어요? 네, 0이에요. 네. 그래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3 더하기 x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빼기 x분의 1이 되는데 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2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해주시면 3분의 4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몇 개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뭐 뒤에 있는 거 뭐 필요도 없구만. 뭐 안 봐도 되겠는데? 얘도 안 봐도 되겠는데? 그래서 답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최고창의 개수만 가지고도 극한값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위아래가 같아야 되죠. 차수가 같지 않으면 저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3x 제곱 플러스 2분의 4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 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 x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4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야, 얘는 얘분의 얘니까 얘도 3분의 4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지만 전혀 아니죠.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어디 갔니 얘? x제곱이니까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3분의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차수가 같을 때만 최고차의 개수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분모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싹 다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자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아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래가 0으로 가면 0분의 상수꼴이니까 0분의 상수꼴은 뭐라고? 아까 뭐라 했죠? 0분의 상, 얘가 0으로 가고 있고 얘는 상수야. 0으로 가고 3으로 가. 0으로 가고 3으로 가. 어디로 가? 그럼 이 전체는 어디로 가요? 에? 그러면 안 돼요. 자, 얘는 0으로 가. 그냥 이런 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x가 0으로 가는데 얘는 0으로 가. 얘는 x고 얘는 x 플러스 3이다. 진짜 이렇게. 얘 0으로 가고 얘는 3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고. 전체가 어디로 가냐고. 0분의 3인데. 유민? 어떻게 생각해요? 무한대? 확실합니까? 이 대답에 네 돈 전부와 손모가지 그거 아니죠?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걸 수 있어? 무한대 걸 수 있습니까? 이 답이 무한대라고 하는데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걸 수 있나 지금?
무한대도 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도 돼요. 자, 왜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0으로 가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0.1, 0.01, 0.00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을 전부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0.1 넣으면 0.1분의 3.1이거든요. 0.01 넣으면 0.01분의 3.01이거든요. 한없이 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무한대는 맞지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0.1분의 2.9, 마이너스 0.01분의 2.99, 마이너스 0.0001분의 2.999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음수인데 한없이 값은 커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값을 집어넣어 봤을 때는 플러스 무한대도 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밑에가 0이고 위에가 상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이제 0으로 간다라고 확정을 지으셔도 돼요.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다 마찬가지예요. 자, 플러스 무한대분의 상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는 전부 다 0으로 간다. 이거는 아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도 되는 거고, 자, 0분의 상수꼴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0분의 상수꼴은 부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0으로 가는 우극한과 좌극한에 따라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요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제곱 플러스 2x 분의 x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무한대로 가는 건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다? x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겠다. 그러면 나눠주세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1-x분의 3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요거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1-무한대니까 얘 0이 되고요. 1분의 무한대거든요. 1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얘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분자의 최고차로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자의 최고차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1 더하기 x분의 3이고요. 분자의 최고차로 나누면 얘는 x분의 1이고 마이너스 x 제곱분의 3이거든요.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잖아. 그 0분의, 얘도 0으로 가요. 0분의 상수 1이에요. 0분의 상수 1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간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발산한다. 플러스로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는 요거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다. 그럼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즉 위에가 더 크면 얘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고, 아래가 차수가 더 크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할 수 있고, 위 차수와 아래 차수가 같으면 뭘 가지고만 계산하면 된다?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만 가지고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이 결론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7번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에 봤더니 1차식이에요. 자, 아래 몇 차식이에요? 분모 몇 차식이에요? 자, 제곱이 있고 루트가 붙어 있어요. 이거 몇 차식으로 판단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루트는 몇 차예요? 2분의 1차예요. 2분의 1차. 그런데 안에가 2차니까 얘는 1차식으로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줄 거예요. 자, x로 나눠주면 루트 x로 나눴으니까 x는 루트의 x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3 더하기 x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 놓고 보는 거죠. 얘는 1 더하기 요놈인데 1 더하기 x제곱분의 3인데 x제곱분의 3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루트 1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2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하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이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극한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값을 집어넣어 본다라는 기본적인 이 인식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령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요령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분의 0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요 네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극한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계산만 잘해주시면 오늘은 성공한 거예요. 물론 이게 수투를 사실은 한번 배워본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0으로 가는 극한을 계산하는데 왜 0.01을 두더라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똥개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했어요. 내가 귀찮은 거는 되게 귀찮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 하는 귀찮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 주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에 우리 저 책의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 풀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프를 직접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의 좌우 극한을 따져가지고 계산을 했던 거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번에 x가 2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2.1, 2.01, 2.001 같은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예상해보고, 2로 가까이 가는데 2보다 작은 값인 1.9, 1.99, 1.999 같은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 어디로 갈 것인가 계산을 해본 다음에 얘도 둘 다 7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결국 그걸 계산해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웬만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대입한 값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분모가 0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모가 0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우리 이 책을 쓰신 우리 한석현 대표님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냥 무작정 그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이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이러지 마세요. 가끔 돌아다니시거든요, 여기. 이제 좀 옛날에는 막 수업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다니시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막 하셨는데, 요새는 수업을 안 하시고 맨날 설명회만 이렇게 하시니까 수업 안 하실 때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시다가 괜히 이렇게 잘 있었어? 뭐 이런 정도의 한마디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저기 민승희 선생님이 대표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무슨 뜻에서 얘기한 거냐면 값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x-2고 x-2에 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x에다가 2.1, 2.01, 2.001 같은 값들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고, 1.9, 1.99, 1.999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를 살펴보시면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을 넣어보면 0.1, 0.1 약분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1 집어넣으면 4.1 나오잖아요. 4.1 나와요. 2.01 집어넣어보면 2.01, 2.01 집어넣으면 0.01, 0.01 약분되잖아요. 집어넣어보면 4.01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4.001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 4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9, 1.9 넣어보세요. 1.9 넣어보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약분, 1.9를 집어넣으면 3.9.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3.99.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3.999가 나오거든요. 아니, 4로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얘는 4로 수렴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얻으셔야 돼요. 어떤 결과? 자, 보세요. 아니, 이걸 넣든, 이게 항상 약분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걸 넣든 항상 약분될 거 아닙니까? 약분해놓고 2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약분해놓고 2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해서 마음대로 약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알겠죠? 네. 지금 온통 2를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이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 잠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학 선생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얻으시면 돼요? 약분도 가능하구나. 약분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문제를 그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1.1, 1.01, 1.001 마치 래퍼가 된 것 같아요. 마치 지금. x에다가 0.9, 0.99, 0.999 같은 값들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들을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얘가 하나 없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그 풀이를 한번 보세요. 그런 그래프 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홍일이 이런 그래프 그려본 적 있나 없나? 아니,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값을 넣어본다. 값을 넣어본다. 이렇게 자, 값을 넣어본다. 값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도 사실은 원리가 다 똑같아요. 값을 넣어본다. 그래 놓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그냥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인 것이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라는 것만 여기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라는 걸 뽑아내시고 마찬가지로 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4번도 여러분들이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요 밑에 유제가 다 있을 거거든요. 요 유제는 위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풀이를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그려보지 않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풀이는 잘못된 풀이에요. 할 수 없는 풀이야. 선생님이 한 10몇 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생전 그려보지 않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냥 좀 잘 수능하는 친구들은 저렇게 그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만 왜 그 그래프를 저렇게 그려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유리함수 그릴 때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으니까 그릴 수 없는 거예요. 2차식 분의 1 못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한다. 즉 이 풀이는 사실은 값을 넣는 과정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런 귀찮은 과정을 안 하고 이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9페이지까지는 유제를 풀어주세요. 9페이지까지 유제를 풀어주시는데 노트를 한 장씩 드릴 거거든요. 유제 푸는 노트. 그 유제 푸는 노트는 다시 볼 노트가 아니에요. 그냥 풀고 이거는 그냥 권장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냥 노트에다 풀고 맞았다 틀렸다만 책에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노트에다 다시 한번 풀어보면 뭐 책을 좀 여러 번 잘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푸는 뭐 온류나 이런 교재는 사실 노트에 풀 필요는 사실 없죠. 왜?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 안에다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지우고 푸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이고 얘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극한값 계산하는 거는 13페이지 얘기를 설명한 거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13페이지 계산하고 나서
나머지 극한값 계산하는 거 3가지 더 배우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